오늘의 마지막 영상입니다. 이제 공직 희망자. 오늘 이제 2주차 수업에 이제 여러분들 수강시험 정정기간이 아마 끝났을 때 이 영상을 보실 건데요. 이제 그 취업에 의해 혹시 몰라서 다시 말씀드리는데, 중간고사 때까지는 이제 나는 공무원, 공공기관, 공기업에 어떤 입사하고 싶은 분들 얘기고, 중간고사 이후에는 이 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거예요. 그 기업, 일반 기업에 취직하고 싶은 분들 이야기를 드릴 거고, 그거에 이제 좀 다 통틀어 가지고 이력서, 자기소개서, 면접, 자소서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첨삭을 해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, 면접을 제가 모의 면접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이 공직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싶은 거는 아까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, 뭐 객관식 시험을 내가 공부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나 스스로를 한번 실험을 해보면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. 그 다음에 또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인턴이에요. 뭐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, 시청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, 때로는 이미 그 군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, 뭐 사회공무요원이든 현역이든 뭐든 간에 군 생활을 하실 때 이 공직 생활을 좀 체험을 할 수 있었던 분이라면 이미 여러분은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감이 있는 거예요.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거. 내가 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시청에서 있어봤다, 한 달 동안 어디 있어봤다, 이거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신 분이라면, 내가 공무원이 좀 마음에 든다, 아닌다, 그럼 공직이 나는 맞는 것 같다, 안 맞는 것 같다를 어렴풋이 알 수 있으실 거예요. 근데 그렇게 이제 짧게 체험한 거로는 그게 좀 불분명하고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능력이나 어떤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여러 번 이런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세요. 뭐 반드시 출퇴근하는 인턴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. 좀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셔가지고, 공부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. 내가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난 이 사무실 이런 분위기 진짜 싫어, 있을 수 있어요.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는 할 수 있어요, 자기가 노력을 하면은. 근데 이제 분위기, 난 이런 조직에서 이런 조직에서 어떻게 내가 살지?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, 살다 보면요. 그래서 이제 인턴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조직의 어떤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여러분이 그 단편적으로는 교내에서 이제 어떤 사무실 생활을 하는 거가 있을 수가 있고, 이제 좀 한 달 또는 장기간 3개월 이상 어떤 급여를 받으면서 진짜 인턴을 한다 그러면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또는 이런 게 있습니다. 나는 인턴을 여러 개를 해봤는데 A 기관 분위기는 나하고는 안 맞아. 근데 B 기관의 인턴은 이거 생활은 좀 내가 할만해. 그러면은 그 할만한 그 분위기나 그 어떤 그 시스템, 체제가 그 여러분하고 나와 맞는 거예요. 그런 쪽으로 그걸 자기를 좀 스스로 그쪽으로 몰고 가셔야 돼요.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지금 여러분 표정을 못 봐서 그런데, 자,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반대예요. 나는 이렇게 숨 막히고 맨날 일 많고 맨날 뭐 하라고 막 지시하는 이런 기관에서 인턴은 나하고는 안 맞아. 그런데 내가 좀 이렇게 좀 그나마 조금 자율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곳에 공공기관 인턴은 나하고 맞아. 그럼 그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. 자,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, 그다음 또 하나, 이제 업무의 어떤 성격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요. 이거 하라면 해. 딱 이거 어디 가서 뭐 붙여. 어디 가서 뭐 해. 이런 게 이렇게 딱 지시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맞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. 반대로 나는 현장에 가서 돌아다녀서 내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뭐를 좀 기록을 하고 탐사를 하고, 그런 공무원들 있어요. 그런 게 맞는 경우도 있고, 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공무원의 어떤 업무가 있고, 나는 솔직히 사람 대하는 건 싫은데 나는 앉아서 난 엑셀 프로그램 가지고 나 계산하는 건 정말 잘할 수 있어. 있을 수 있잖아요.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른데요. 성향도 다르고요. 이제 이런 거를 좀 맞춰가지고 좀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이렇게 나 스스로를 그쪽으로 몰아서 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인턴의 진정한 가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2번 얘기예요.
일단 정보를 좀 잘 알아야 사는데 유리하죠. 정보를 잘 알아야 사는데 유리하고, 알고 나 안 하는 것과 모르고 나 저게 있었는지도 몰랐어 이거하고는 차이가 커요. 그러니까 특히 제 수업을 들었던 모든 분들은 이제 홈페이지 뭐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뭐 좋든 싫든 보시게 될 텐데, 저는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,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고 이거 괜찮네 하는 거 하고, 내가 살펴보니까 이건 좀 내가 뭐 시간이 없든가 뭐가 없든가 이거 별로 좀 아닌 것 같아 안 하는 거 하고, 그 다음에 야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? 이거하고는 차이가 커요. 그러니까 알고 안 하는 건 괜찮아요. 그거는 뭐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인데, 나 저거 진짜 난 저거 필요했는데 몰라서 못하는 경우, 특히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은, 그러니까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할게요. 제일 열받을 때가 뭐냐면은, 내가 어제까지 그냥 클릭만 몇 번 해서 신청만 하면 되는데 딱 5분 걸릴 거 몰라서 못하는 경우, 이런 게 진짜 사람 정말 미쳐버리게 하는 일들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의 정보, 마지막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, 이제 서울 청년 포털, 경기 청년 포털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. 제가 뭐 사이트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저도 이 사이트 들어가서 봅니다. 한 보름에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요새 청년 정책이 어떤 게 나오는지를 제가 보거든요. 청년 정책. 근데 말이 정책이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요. 참여자가 많아야 이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. 이 담당자들은 좋은 거예요. 근데 참여자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?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져요. 아니, 여러분 생각해보세요. 여러분 담당자인데 나는 100명 올 거로 생각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. 그런데 500명이 지원했어요. 일거리는 많아요. 불편하죠. 당연히 귀찮죠. 그래도 내 사업에 반응이 좋네,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내 사업에 인기가 있어. 이거하고 내가 100명짜리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지원자가 없어. 그럼 당장 제 예상에는 아마 주변 상사로부터 굉장히 좀 비난받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야, 그거 왜 사람이 하나도 없니? 지원자가 왜 없어? 그러니까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. 그리고 서울 청년 포털, 경기 청년 포털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트들이거든요. 그리고 선착순 신청이라든가 이제 이런 게 있으면 좀 안 되면 말고예요. 그냥 신청하시면 뭐라도 받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좀 내가 찾아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를 좀 많이 보셔야 되고, 요새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다 주려고 하는 입장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? 선착순이에요. 선착순. 일단 빨리 찾아서 빨리 지원을 하고 접수를 하는 게 일단 무조건 유리한 게 많아지고 있어요. 물론 제가 보는 어떤 세계에서만, 범위에서만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, 저는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국민참여예산, 서울 시민참여예산.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서울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사신다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여러분 사는 지역 명칭, 시민참여예산, 뭐 예를 들어서요, 뭐 천안 시민참여예산, 평택 시민참여예산, 부산 시민참여예산, 뭐 대전 시민참여, 이런 식으로 잘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거예요. 그럼 그런 공고문 같은 거 보시고요. 이제 이런 참여예산 위원, 참여예산 투표 뭐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해보세요. 참여예산 위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력서에 분명히 쓸 수 있는 경력이고요. 아주 다양한 행정 정보를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의 의지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. 뭐 어느 동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포장도로가 좀 없구나. 어느 동네는 하수도가 좀 없구나. 어느 동네에는 뭐가 좀 부족하구나. 이런 거를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. 여러분 의지만 있으면. 시간만 조금 있고 의지만 있으면 볼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직에 이제 도대체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. 이게 없어요. 이게 부족해요. 이거 해주세요. 저거 해주세요. 그런 것들을 보면, 그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부 다 정부의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.
아, 우리 동네 주차장이 없어요. 너무 주차하기 힘들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돼요. 아니,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를 일단은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해야 되잖아요. 그 일거리예요, 일거리. 아, 공무원이 이런 일도 하는구나. 아, 저런 일도 하는, 이걸 좀 알려고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참여 예산 제도 같은데 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좀 이렇게 좀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. 그러면은 이게 정말 운이 좋으면 전국의 상황이 한 번에 다 보일 수도 있어요. 다 보여요. 어느 지역, 어느 도시에는 뭐가 부족하고 어느 도시에는 뭐고, 이게 어렴풋하지만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건 특히 여러분의 이력서에 또 특히 공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굉장히 또 좋은 이력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제 좀 20대의 대학생 신분에서 이런 참여 예산에 관련된 좀 활동을 좀 하시면 어차피 1년이에요. 1년 정도고 뭐 매번 뭐 참석하는 건 아니니까요. 이런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는 여러분이 공직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, 그 다음에 이게 참 국민과 시민의 요구가 이렇게 다양하구나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참여예산 저는 뭐 실제로 활동을 다 뭐 예전부터 했었으니까요. 이 담당하는 공무원분들하고 제가 허심탄회하게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. 저는 이 대학생들이 좀 이런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. 왜냐하면 공무원이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다 좋은데 막상 공무원이 되면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? 이렇게 회의감에 빠지는 분들이 요새 의외로 많으세요.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공무원 된 거 아니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근데 저는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. 왜냐? 정보를 알려주는 게 별로 없잖아요. 공무원이 되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. 이거를 미리 알고 좀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거하고, 그래서 합격하시는 거하고, 나는 오롯이 무조건 뒤에 건 생각 안 한다, 이거하고는 또 차이가 있죠.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적당한 수준에서 제가 영상으로 다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스쳐 보시고, 스쳐 지나간 한이 있더라도 좀 보시고요. 잘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게 지금 실제 강의에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제가 현실감 있게 얘기를 드리겠는데, 아무래도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건 떨어집니다. 오늘 이제 둘째 주까지는 제가 이렇게 공직 희망자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,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서에 관련된 이야기들, 그 다음에 좀 실무 지식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동시에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여기까지 오늘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